안녕하세요. 밤이슬입니다. 이번 시간은 둔촌 주공 재건축 분양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가는 조합이 최초에 기획했던 3,550만 원은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산정한 배경과 근거 중심으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입니다.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조합 직무대행과 시공단이 날인을 했는데요. 그때 내용을 보면 분양은 합의 후 60일 이내 분양가 심의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10월 중에는 분양가 심의를 신청하고 조합은 분양가 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양 승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도 빠른 분양을 원하기 때문에 빠른 업무 처리를 할 것 같고요. 빠르면 23년도 1분기에는 일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얼마가 될까요? 참고로 기존에 허그에서 제시한 분양가는 2,978만 원이었습니다. 분양가를 예측하려면 먼저 국토부의 정책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국토부는 분양가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여기에 크게 이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필수 지출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재값 상승분 공사비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양가 심사 기준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조목조목 보면은 분양가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겠는지를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지출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항목에 대해서는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거 이전비하고 영업 손실 보상비는 재개발에만 한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번 명도 소송비, 그리고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그리고 총회 운영비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4번, 5번 항목을 분양가에 반영하면 분양가가 일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재값 상승분 공사비 신속 반영입니다. 기존에는 그 4개의 자재, 레미콘, 철근, PHC 파일, 동관에 대해서 자재값이 상승하면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이것을 5개 자재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레미콘, 철근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나머지 PHC 파일, 동관은 삭제하고 그 대신 창호 유리, 강화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역을 더 보면 단일 품목으로 15% 상승하거나 또는 상위 2개 합이 30% 이상 또는 하위 3개 합이 30% 이상 상승하면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에 보면 신속 반영이 있죠. 기존에는 정기 고시 3개월 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속한 반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변경된 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자재비가 상승하면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분양가 심사 기준 절차 합리화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택지비를 한국부동산원이 심사했었죠. 그런데 핵심 사항은 비공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결정된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정책 방향에 따라서 많이 이 금액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을 보면 택지비 검증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택지비 검증위원회는 당연히 외부 기관이 참여하도록 해서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분양가 심사 기준 절차 합리화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택지비를 현실화하는 겁니다. 분양가 중에서 택지비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지역은 전체 4분의 3이 택지비입니다. 그리고 4분의 1 정도가 공사비죠. 결국 택지비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분양가 중에 택지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둔촌 주공 분양가는 기존에 2,978만 원에 결정되었을 때보다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일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2019년보다는 주택 가격이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분양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이 분양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지출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것은 분양가가 변동되는데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자재값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은 1번 항목에 비해서는 분양가 영향에 좀 더 영향도를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세 번째인데요. 분양가 심사 기준, 절차 합리화, 특지비를 현실화하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도가 심각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분양가를 얘기할 때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그 손실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요. 지금 지연 손실은 1조에서 어떤 매체를 보면 1조 7천억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증가했죠. 그리고 조달 비용도 상당히 조건이 안 좋아졌습니다. 조달 비용도 증가했고요. 당연히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도 증가하고 있죠. 또 유유장비, 임대료, 공사비, 자재값 추가 상승, 또 현장 관리비 등 이런 부분 때문에 1조에서 1조 7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의견은 정상적인 업무 추진 후에 발생한 비용은 수분양자에게 분양가로 전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발생한 1조에서 1조 7천억의 추가 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허그에서 분양 신청을 내줬거든요. 그러면 그때 분양을 했으면 이거는 발생하지 않을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자들이 추가적으로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분양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런 지연 비용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 2, 3번에 대해서는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지연 손실로, 공사 지연 손실로 발생한 1조에서 1조 7천억에 대한 부분은 분양가에 반영하기는 상당 부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분양가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3,200만 원일 것이다. 어디서는 3,6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또 저는 4,200만 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4,200만 원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이 최초 추진했던 3,55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오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